자, 발생주의 보겠습니다. 좀 이론인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듣고만 지나가시면 돼요. 자, 발생주의가 뭐냐.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 현금 기준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기준이 아니고,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자, 이 발생주의 회계는 기본적인 논리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돈을 받았을 때 수익, 돈이 나갔을 때 비용이 아니라 발생했으면 수익, 발생했으면 비용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됐죠? 자, 발생 기준은 기업 실제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자. 논리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먼저 줬다고, 뭘 하지 않았는데 돈 먼저 줬다고 비용, 팔지 않았는데 돈 먼저 받았다고 수익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합시다. 좋은 얘기예요.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재밌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송년회 하잖아요. 송년회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회식을 해요. 또 이런 사례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이 사례를 술로 듣느냐 뭐 이런 분도 있던데 나도 몰라. 자, 여기 이제 총련을 해. 12월 뭐 말에. 그래서 이제 회식을 해요. 지금 발생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술을 먹었잖아. 여기 술을 시켰어. 이제 우리 여기 가게 사장 입장에서는 수익이고 여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복리후생비가 발생하는 거지.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시에 종이 쳤어요. 그럼 해가 바뀌었죠. 그럼 발생주의라는 얘기는 해 바뀌었냐? 그러면 종치기 전에 이 먹은 이 술값을 계산해서 요거만큼은 그 작년의 비용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사장 입장에서는 작년의 수익이 돼야 되는 거고 종 쳤지. 그 다음부터 다른 걸 시켰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새로운 해의 비용이 되는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해의 수익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이게 발생주의예요. 아주 정확하죠. 근데 이러면 술 먹을 수 있겠냐? 꼭 그렇게 해야 될 큰 의미도 없잖아. 그게 발생주의라는 거야. 발생한 만큼 비용, 요쪽에 발생한 만큼 비용. 집주인은 올해 종치고 나서 시킨 이 맥주는 올해의 매출, 저쪽 소주는 작년의 매출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술 먹을 수 있겠어? 못 먹지. 자,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계산하고 나갈 때 집주인도 종 쳤지만 작년에 술 판 것까지 합쳐서 올해 돈 받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금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발생주의는 날짜 계산해서 종치기 전에 시킨 소주, 종치고 난 후에 맥주를 따로따로 비용 처리하고 작년 비용, 올해 비용. 사장도 작년 수익, 올해 수익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술 못 먹잖아. 힘들어서. 그래서 원칙의 발생주의는 아주 멋지고 너무나 정확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발생주의는 한 발 물러나서 야, 그렇게까지 하면 누가 술 먹겠냐? 못하지. 그래서 발생주의의 원칙은 그거지만 우리는 한 발 물러나서 수익을 인식할 때는 실현주의를 선택하고 비용을 인식할 때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쓰자. 좀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그냥 듣고 잊으시면 돼. 발생주의를 하면 너무 좋지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수익을 인식할 때는 실현주의를 쓰자. 비용을 인식할 때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쓰자. 한 발 물러났다는 얘기야. 너무나 세게 하면 힘드니까. 자, 그럼 실현주의는 뭐냐? 실현주의는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인데 측정 요건과 가득 요건 이 두 가지를 충족을 하는 그 시점이 수익이 실현됐다고 보고 수익을 인식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자, 들어봐요. 자, 측정 요건이라는 얘기는 내가 수익을 인식할 만큼 금액이 정해져 있느냐,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가득 요건은 내가 수익을 인식할 만큼 대부분의 노력을 다 했느냐. 이 동시에 이 두 가지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실현됐다고 보고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금액 확정됐죠. 그리고 물건을 안 줬어, 아직. 외상으로 팔고 돈도 정해졌고 돈을 받았는데도 물건을 안 줬어. 그러면 금액은 측정 요건은 충족이 됐는데 가득 요건 내가 대부분 노력을 안 했잖아. 그럼 인식하면 안 되지. 그리고 물건을 갖다 줬어요. 그 돈은 또 나중에 받기로 했어. 금액은 결정됐고 노력 다 했지. 그러면 수익을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건 팔고 돈을 나중에 받아도 현금주의라면 돈 안 받았으니까 수익을 인식 안 해야 되지만
금액 확정됐고 노력 다 했고 그러니까 매출 잡고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들어놓으시면 돼요. 실현주의.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것만 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비용은 어떻게 인식할 거냐?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쓰라고 했어요. 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뭐냐면 해당 수익과 직접 대응이 되는 원가가 있다면 그 수익이 인식될 때 걔도 같이 비용 처리해라. 그 대표적인 게 매출원가예요.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이 5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팔았어요. 100원이 수익으로 잡혔지. 이게 직접 대응되는 거잖아. 걔 수익이 잡혔을 때 얘도 비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대응. 자, 직접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기간을 배분해서 비용 처리해라. 그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예요. 자, 물건 사고 우리 기계장치 사고 감가상각비 처리하잖아요. 감가상각비를 누구랑 직접 대응하겠냐? 기계랑 대응할 수는 없잖아. 그럼 기계 사자마자 감가상각비 바로 다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직접 대응이 안 되면 합리적으로 뭐 5년에 나눠서 이렇게 기간 배분합시다. 이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직접 대응도 안 되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도 안 돼. 그러면 즉시 비용 처리합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생주의를 배우고 있죠.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을 인식하면 딱 좋겠는데 너무 타이트하다. 그래서 수익은 실현주의를,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 남은 거 너는 뭐냐 그럼? 그러면 이 발생주의는 딱 하나. 기간손익을 분배하는 기본 논리로만 사용이 됩니다. 기간손익.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게 수익의 발생 이연, 비용의 발생 이연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얘기는 그냥 한번 듣고 패스하시면 돼.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은 주로 중급회계에서 나온 얘기니까 우리가 뭐 이론가가 될 건 아니잖아. 자, 그랬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발생주의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듣고 패스하시면 돼. 자, 발생이란 미수 수익과 같이 미래에 수취할 금액에 대한 자산을 수익과 함께 인식하거나,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과 같이 미래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부채를 관련 비용과 함께 인식하는 회계 과정을 의미한다. 이거는 지금 들어서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지. 뒤에 사례를 보고 나서 다시 읽으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냥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연. 이연이라는 얘기는 선소 수익과 같이 미래의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현재의 현금 유입액을 부채로 인식하거나, 그 다음에 선급 비용과 같이 미래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 현재의 현금 유출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선급 비용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자, 발생과 이연이 있구나라는 것만 봐두시면 됩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그다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수익과 비용의 발생을 볼게요. 자, 수익의 발생. 자, 잘 볼게요. 이제 단기에 속하는 수익 중에 이 수익이 단기에 속해. 근데 미수된 부분이 있어. 못 받은 게 있어. 단기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것은 단기의 수익에 가산하고 일단 수익으로 잡고 동시에 못 받았잖아. 그래서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인 미수 수익으로 계상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례를 이제 볼게요. 말이 좀 어렵지만. 자, 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사례는 딱 한 가지로 할 건데, 사례를 봅시다. 그것이 뭐 이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보험료가 될 수도 있고. 자, 1년도 10월 1일에 세연상회는 창제상회에 100만 원을 빌려주고, 대여기간 1년, 연이자율 12%, 이자 지급일은 만기일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창제상회는 100만 원을 대여했죠. 세연상회가 창제상회가 100만 원을 대여했어. 근데 기간이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빌려가지고 요렇게 해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거야. 여기서 100만 원 빌려주고 이때 원금 100만 원과 이자가 12%니까 12만 원이겠죠. 요런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 날짜부터 대여한 날짜에 회계 처리를 한번 볼게요. 자, 빌려줬을 때 단기 대여금 100만 원 이렇게 했겠죠. 그지?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보고형 종료일도 1년 이내니까. 자, 그리고 12월 31일이 요 날이 됐어요. 이자 발생액을 인식을 합니다. 이자 발생한 거 알 수 있나요? 자, 이자는 언제 받죠? 요 날 받잖아. 그지? 요 날 받는데, 요 날 발생했잖아, 요만큼.
10, 11, 12, 3개월만큼 발생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발생을 했다. 수익으로 잡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잡습니다. 이자 수익 3만 원, 미수 수익 3만 원 이렇게. 자, 봐. 전체 이자가 12만 원이죠. 12만 원을 몇 개월 동안 지금 여기서 걸려있지? 3달. 12분의 3달이 걸려있잖아, 이쪽에. 이쪽에서 발생했잖아. 이자는 쭉 이렇게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때 결산일 때 뭐죠? 수익의 발생이잖아. 예?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자 수익을 발생한 만큼 잡읍시다. 잘 보세요. 발생한 만큼 잡어. 어? 여기서 한꺼번에 다 잡지 말고. 왜냐면 이쪽 연도에 발생한 거니까. 잡았다. 그럼 저쪽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자, 발생을 했는데 성격이 뭔가를 잘 봐봐. 발생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있는데 못 받았지. 예? 못 받았잖아. 왜? 받을 날짜가 안 됐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성격이 미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그죠? 미수금의 성질을 가져. 그런데 미수금은 아니야.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인데 이거를 누구와 함께 기록할 거냐? 수익과 함께 기록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직접 저쪽 이름이. 자, 그러면 제 이름은 미수금 수익이면 되게 좋겠지. 근데 그걸 줄여서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자가 발생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 왜? 받을 날짜가 안 돼서. 그래서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구나. 그래서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을 만들 텐데,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인데, 누구와 함께? 수익과 함께.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고 자산을 만드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 진짜 요 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단기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를 받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돈이 112만 원 들어오고 단기대여금이 100만 원 없어지고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여기 올해 이제 이쪽 연도 2년도는 이자가 9만 원. 여기 9달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잡혀있던 이거 자산이기 때문에 위월이 돼요.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야. 잘 보면 잠깐 사이를 쫙 벌려가지고 원래 얘가 생겼다가 얘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냥 곧바로 이자 수익도 없고 곧바로 이자를 12만 원 다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간이 분리가 됐잖아. 그래서 그때 잠깐 빠진 이빨을 얘 3만 원 잡고 얘를 9만 원 잡아야 되는데 그 저쪽을 뭘 채워놔야 되잖아. 그래서 빠진 이빨을 미수 수익이라고 잠깐 벌려놓는 거하고 똑같아. 이거 압축을 하면 사라져서 똑같은 12만 원 이자가 생길 거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주로 시험에서 나오는 위치는 요걸 물어보는 거, 요거. 예? 발생했으니까 이자 수익 잡아라. 그리고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 미수 수익과 함께 미수 수익. 이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실무를 할 때 이렇게 해놨다면 다음 연도에 분계가 좀 어렵잖아요. 안 그러니?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끝내고 놔두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분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1월 1일 날 이 분계를 뒤집어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기초 재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실무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 분계를 바로 뒤집어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진짜 9월 달이 되면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이거 몰랐던 듯이 평소대로 하던 대로 분계를 하면 돼. 대여금 없어지고 이자 다 잡아.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자가 12만 원 잡혀 있지만 이미 취소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면 이쪽 연도에 9만 원이 잡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험은 여기까지를 출제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실무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놔두면 다음 사람이 피곤해져. 그래서 다음 사람이 피곤해지지 않으려면 바로 다음 연도 1월 1일 날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진짜로 돈 받았을 때는 그냥 이자 수익 다 잡으면 돼요. 혹시나 염려돼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분계를 해놓고 1월 1일 날 안 하고 퇴사를 했다 칩시다. 이 분계를 안 해놨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퇴사를 했는데 내가 신입으로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이날 이자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분계는 잘한 거잖아. 이자 수익 12만 원에 단기대여금 10.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여기 전임자가 잡아놨던 미수 수익은 평생 살아있습니다. 혹시나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경력 좀 실력 있다고 해서 갔는데 재무제표를 보는데 저 미수 수익이 계속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는지를 알아서 없앴어야 되는데 못 없앤 거야. 내가 이렇게 해버렸어. 전님이 이렇게 하고 요걸 안 해놨는데
그러면 저 미수 수익이 계속 보여요. 재무제표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점점 불안하지. 저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저 점점 아파져. 회사 그만두고 싶어져. 이해됐죠? 그래서 이론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생기면 바로 그냥 뒤집어 놓으면 다음 사람 편하잖아. 자기도 편하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다음이 너무 분계가 편하니까 시험은 안 내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면 보통은 이렇게 낼 거예요. 자, 요런 상황인데 요 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 저때 미수수익이 잡혀 있구나. 이렇게 빼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시험을 푸는 사람이 피곤할 거니까. 이해됐죠? 자, 모든 분계는 다 그래.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수익의 발생만 한 게 아니라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모두 다 다음 연도 1월 1일에 싹 다 뒤집어 놓고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익의 발생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발생을 한번 볼게요. 비용의 발생은 아까 그 상황의 정반대 사람을 보면 돼요. 자, 비용의 발생도 읽어볼게요. 단기에 속하는 비용 중에, 올해 비용이야. 미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이걸 단기의 비용으로 일단 잡고, 그리고 동시에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로 만들어서 차기로 넘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상황 똑같고, 아까는 돈 빌려준 사람 입장, 이제는 돈 꼬간 사람 입장이에요. 자, 창제상에는 세연상해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왔습니다. 1년 연자율 19%, 이자는 요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빌려왔어요. 자, 요날 분계는 어떻게 하겠어요? 차입금 하겠지. 현금 받고 단기 차입금. 그리고, 자, 요날 분계해야 되겠죠? 예? 안 하면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봐봐. 다 줘야 될 이자는 여기서 다 줄 거지만 이미 여기서 이자가 발생을 했잖아. 3개월만큼 3만 원이. 그러니까 이자를 잡자는 얘기야. 이자 비용. 자, 이제 잘 들어봐요. 여기를 이자 비용으로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 자,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돈을 어땠어요? 못 줬잖아. 못 줬지. 왜? 줄 날짜가 안 됐잖아. 그래서 못 줬네요. 그러면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미지급금. 그럼 미지급금이라고 할 거냐? 그렇지는 않아.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데 누구와 함께 기록하는 거냐? 여기가 뭐였지? 이자 비용이지. 그래서 비용과 함께 기록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 아니라 미지급금 비용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서 탄생한 일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논리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줘야 될 이자야. 이날 줘야 되지만 발생을 했으니까 발생주에 따라서 기간 손익을 분배하기 위해서 잡자. 이자 비용 3개월. 이자 비용? 근데 돈 주는 거 아니잖아. 에? 못 줬네. 왜? 출 날짜가 안 돼 못 줬지.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데 누구와 함께? 비용과 함께 잡읍시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논리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연도가 됐어. 우리 이제 기초 재수정 분계를 바로 뒤집어 버리면 분계가 편할 텐데 안 뒤집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 112랑 주고 원금 빼고 여기 미지급 비용 잡혔던 거 제거시키고 나머지가 비용이 되도록. 예? 그래서 합쳐서 12만 원의 비용이 되도록 한다. 근데 이렇게 하면 엄청 피곤하니까 다음 연도에 싹 뒤집어 놓으면 돼. 1월 1일 날. 그래서 단기 차입금에 이자 비용 12만 원에 현금 112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훨씬 편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비용의 발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익과 비용의 이연 보겠습니다. 이연은 이사 간다, 이월시킨다, 넘긴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 볼게요. 단기에 수입된 수익 중에서 이제 올해 들어온 수익 중에 내년에 속하는 수익은 단기의 수익에서 빼버리고 동시에 돈을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로 계상해서 차기로 이월시킨다라는 게 수익의 이연이에요. 자, 사례 볼게요. 자, 이제 이 상황은 뭐냐면 똑같아. 세연상에는 창제상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연이자율 12% 하고 돈 빌려주자마자 선이자를 떼고 현금을 지급해요. 자, 여기서 돈 빌려주면서 이자를 빼고 줘. 그러니까 이자를 여기서 다 받았던 얘기지. 기간은 똑같은데, 요렇게인데. 자, 그러면 이제 분겨 볼게요. 돈이 나가는데 이자를 먼저 다 잡았어요. 선이자 잡은 거지. 대여금은 100만 원이고. 그 이제 만기 때 대여금만 받겠다는 얘기지, 원금만.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얘기야. 이자 수익이 지금 12달치인데, 이 12월 말에 딱 보니까, 여기는 3달이고, 여기는 9달 건데, 9달 걸 너무 먼저 받은 거 아니냐. 올해의 수익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내년 거다. 그래서 여기 잡힌 수익 중에서 내년 9달치를 제거시켜야 돼.
그럼 이제 여기가 이자 수익이 없어지겠죠? 뭐 금액은 9만 원일 텐데. 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이쪽 이름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 자, 수익을 취소시켰어요. 올해 게 아니니까. 돈 미리 먼저 다 받았잖아. 자, 그러면 뭘 먼저 받았다? 선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맞죠?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금의 성질을 갖는데 선수금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기록한다? 수익과 함께 기록하자. 그래서 선수금 수익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름 좀 조금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선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름이야. 이해됐죠? 올해 받은 수익 중에 올해 게 아닌 걸 제거시켜 수익을 취소시켰어요? 그거 잘 보니까 어땠어? 돈을 미리 받았잖아. 선수금의 성질을 갖는구나. 누구와 함께? 수익과 함께.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고 해요.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 1월 1일 재수점 붕괴해버리면 편한데 안 했다 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수 수익을 잡혔던 걸 제거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평생 살아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돈 100만 원 원금만 받고 원금 사라지고 이자 수익은 9만 원이 이쪽에서 발생하게 된다. 12만 원을 다 잡은 게 아니라 취소시켰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수익의 이연이에요. 올해 수익을 내년으로 넘겼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수익의 이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말이 어렵지만 잘 보면 논리적으로 당연해 보이잖아. 그지? 그리고 그 이름이 좀 어려운 것 뿐이지. 그래서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는지가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비용의 이연 볼게요. 단기에 지출된 비용 중에 내년에 속하는 비용은 단기의 비용에서 취소시키자. 그리고 돈을 먼저 줬기 때문에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인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서 차기에 이유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똑같은 사례예요. 창제상의 입장에서 100만 원을 빌려왔는데 선이자를 제외하고 현금을 88만 원만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 비용이 바로 생겼다는 얘기지. 예? 빌린 돈은 100만 원인데 현금이 조금 들어오고 지금 이자 비용이 다 처리가 돼 있어. 12달치가. 자, 잘 보니까 요 이자 비용은 올해는 3개월이니까 3개월만 비용이 돼야 될 텐데 내년 것까지 싹 다 해서 비용 처리가 돼 있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돈 빌려온 날 그렇게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결산 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여기 이자 비용 중에 차입한대요. 이자 비용 중에 비용 다 처리했는데 얼마만큼이? 9만 원만큼이 올해 게 아니잖아. 그죠? 올해 게 아니니까 이 비용을 취소시켜요. 그럼 딱 저기에 3만 원만 남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이자 비용을 취소시키는 걸 알겠어. 그러면 이제 이것이 성격이 뭔가 봐봐. 이자라는 비용을 어쨌니? 안 줬냐? 아니잖아. 먼저 다 줬잖아. 그럼 무슨 성격이냐 이게? 선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먼저 다 줬다. 선급금이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여기가 이자 비용이잖아요. 비용과 함께 해서 선급금 플러스 비용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선급금 비용 해도 되는데 조금 촌스러우니까 선급 비용이라고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개의 논리가 다 똑같아. 이상한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선급금과 선급 비용은 달라요. 저럴 때 생기는 것들이야. 미수수익, 선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은 기간손익을 구분하기 위해서 잠깐 세웠다가 연도가 바뀌면 바로 재수정 분기에서 사라지는 애들이야. 됐죠? 다음 연도 9월 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재수정 분기를 했으면 아주 편할 텐데 안 했기 때문에 자, 현금으로 원금 100만 원 나가고 얘 없어지고 자, 여기 선급비용 생겼던 거 없애야 돼. 그리고 나머지가 다시 비용으로 여기서 이쪽에서 다 잡았지만 여기서 추가로 잡혀서 9개월짜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논리 이해하셨죠? 이게 선급 비용에 대한 얘기예요.